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선생님과 2단 첫 번째 시간 석빙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빙고는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겨있는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와 슬기가 많았는지를 그럼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석빙고를 또 시작으로 해서요,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조사해 와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좋은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는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석빙고, 저와 함께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조상 속에 낳은 석빙고의 비밀 그랬습니다. 자, 석빙고는 이 돌석자의 얼음빙자, 창고고자예요. 그래서 돌과 얼음 창고, 돌과 얼음이 들어가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이 돌로 만들어진 창고인데 그 안에 얼음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석빙고에서 우리 알아볼 건데요. 이게 비밀이 있다고 하네요. 비밀. 그죠?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명탐정 코너에 돼가지고 한번 우리 파악해보도록 해요. 자, 여름 되면 냉장고에 있는 얼음에 자꾸 손이 가기 마련이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시험송 하시죠? 자, 그래서 여름 되면 더우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지금 반팔 입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 얼음 먹고 싶죠, 여러분? 벌써 우리 친구들 얼음 먹고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제 수업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에 있어서 쉽게 얼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옛날은 어땠어요? 냉장고 없었죠. 그럼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과 함께 비문학을 읽는 방법을 공부할 건데, 선생님은 이제 이 표지를 아주 중시해요. 표지는 앞으로 뭔가 나타날 것인지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 중에 이 그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전환입니다, 전환. 또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냉장고 있지만 옛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옛사람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고 한다는데, 냉장고 없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거죠. 냉장고 없었는데 어떻게 얼음을 쓸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구했을까? 이것은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 가지 요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집중. 두 번째는 흥미 유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제시해요. 앞으로 나올 내용 제시. 전자칠판이라서 글씨가 좀 이렇게 좀 안 써지네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말한 거 금방 들으셨죠? 그걸 잘 메모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의 효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선생님 중시하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앞으로 나올 내용 제시. 그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냉장고 없었는데 어떻게 얼음을 구했을까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예측하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냉장고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 이걸 중요해야 되죠. 석빙고라는 곳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겨울철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뭐라는 거죠? 이 석빙고의 얼음을 어떻게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느냐죠. 이게 뭐예요? 앞으로 나올 내용 뜻이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줄 그어진 것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석빙고에서 얼음을 보관했는지 그 비밀을 찾아가 봅시다.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데 과정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써내려갈 때는 내용 표기 방식이 12가지가 있는데요. 정의, 비교, 대조, 예시, 분석, 분류, 지정, 서사, 과정, 인과, 인용, 묘사입니다. 12가지. 그 중에 과정이 쓰였어요, 여러분. 과정이 쓰인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에 있고 얼음을 넣은 뒤 6, 7, 8 격투 내부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이게 과정이죠. 먼저 차갑게 한 다음에 유지 이거죠. 그럼 두 단계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더운 여름 차가운 얼음을 맛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단계는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냉각 이러죠. 자꾸 여러분 이렇게 글을 놓치면 안 돼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 놓치면 안 되고 계속 이어가면서 첫 번째 단계 뭐였지? 앞에 냉각이었지? 이렇게 자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유기적으로 글을 읽어갑니다. 유기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밀접한 관련성이 있게끔 글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차갑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차갑게 만들었을까요? 석빙 내부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얼음을 차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갑게 하냐고요. 전문가의 측정한 바에 따르면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래요. 겨울이니까 영하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 의아하겠죠. 하지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래요. 15도 안팎이라는 걸 생각하면 석빙 내부가 얼마나 차가운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차갑게 했냐 이거예요. 자꾸 말은 안 하고 뺑뺑 돌아가네요. 겨울에도 건물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와, 끝까지 계속 물어보네요. 그렇죠? 우리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냉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문제 제기했죠? 네, 그래서 겨울에도 건물 내부를 냉각하기 쉽지 않다 했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했죠. 우리 정말 냉각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요. 자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 제기는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호기심 유발, 흥미 유발, 그죠? 주의집중, 앞으로 나올 내용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뭘 지시한다는 거예요? 냉각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 비밀 석빙고 출입문 옆에 새로 튀어나온 날개벽이 숨어있다는 것이죠. 날개벽.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날개를 비치면 소용돌이를 일으켜갖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석빙고 안에.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든요. 그 날개벽이 정답이었어요. 아, 정말 애타다네요. 그죠? 이 소용돌이가 보세요. 여기 보면 바람이 쭉 오죠. 왜 이 벽에 붙여서 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이 날개벽 때문에 이 냉각이 된다는 겁니다. 소용돌이 이렇게 난다.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빠르고 힘차게 석빙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석빙 내부는 그렇게 해서 냉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이 풀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이거 뭐였죠? 두 번째 단계. 똑똑 아이들, 두 번째 단계 뭐였어요? 저온 유지였죠. 저온 유지는 2월 말 무렵에 얼음이 지나고 나서 7, 8개월간 석빙 내부를 저온 상태 유지하는 것이다 했죠. 그럼 대체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궁금해지는 거죠. 늦겨울에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여름에 우리가 얼음 먹으려고 하지 겨울에 얼음 먹으려고 얼음 보관하겠습니까? 전혀 녹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석빙 내부를 저온 상태 유지에 녹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여름에 저온 상태 유지할 수 있었을까 했죠. 또 문제 제기했죠. 그럼 저온 유지 방법 나오겠네요. 총 몇 가지 나오면 5가지 나옵니다. 그 비밀 안에 먼저 석빙고의 절묘한 천장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석빙고 천장은 아래산에 보듯 1, 2m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치는 4, 5개의 아치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치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봅시다. 구체적으로 사진을. 자, 이렇게 4-5개의 아치형 구조의 이 벽이 딱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치형 이 벽 사이에 사이마다 공간이 있겠죠.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 공간 사이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 과학 시간 배웠죠?
대류 현상에 의해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가벼워서. 그럼 이 사이사이 들어가가지고 아 갇혔다 나올 수가 없다 하고 있다가 여기에 뽕 하고 이렇게 구멍을 내잖아요.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에어포켓. 이 에어포켓에 구멍을 열어주면 이 더운 공기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 안에가 추워지는 거죠. 이 오도를 떨고 있죠. 각각 아치 사이에는 자연히 움푹 들어간 공간이 생기는다. 이 공간을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빔이 숨어 있다는 거죠. 얼음을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부 공기는 조금씩 더워져요. 하지만 더운 공기가 위로 뜨는 순간, 자 위로 뜨는 순간 이게 뭐예요? 대류죠. 대류. 과학 원리는 대류예요. 그렇죠? 대류. 그래서 그 공기는 에어포켓에 갇혀 아래 내릴 수 없게 되죠. 에어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석빙 내부는 한여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실로 놀라운 구조란 거죠. 에어포켓을 품은 천장 구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석빙 한여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또 있다는 거죠. 또라는 표지는 뭐냐면 추가의 표지예요. 더 추가해 줄게요 이거죠. 우리 조상들은 얼음 보관에 친환경의 물을 재빨리 밖으로 빼내려고 바닥에 배수를 만들었던 거예요. 또한 빗물이 석비구 안에 새어 들어가면서 막으려고 석비 외부에 석회와 진흙으로 방수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방수층 만들었다 했죠. 그럼 방수층. 이 방수층 뭐예요? 세분 방법이죠. 저온을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 얼음과 벽, 얼음과 천장, 얼음과 얼음 사이에는 밀집, 완격, 톱밥 등의 단지를 넣었다. 이게 네 번째죠. 그리고 외부에 괜찮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또 석빙고 외부에 잔디를 심었다는 거죠. 이는 왜 햇빛을 흐트러뜨려. 이건 뭐예요? 이것은 복사를 막은 거였죠. 이렇게 과거를 이용했다는 거죠. 열대나 방해 효과가 있었다. 여기 다섯 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항상 이 지금까지라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편하죠. 왜 마음이 편해지냐면 그동안 어떤 글을 설명했던 것들, 읽었던 것이 끝나는구나. 자, 이거 요약 정리하는 거죠. 요약 정리하는 표시죠. 겨울철에 석빙고 지나간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던 비밀을 알아봤다 했죠. 그 비밀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냉각, 두 번째는 저온 유지였죠. 우리 조상들은 자연 원리를 잘 알고, 이 자연 원리는 뭐였죠? 자연 원리는 이 복사도 있었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류도 있었죠. 잘 알고 그걸 활용하여 석빙문화 놀라운 과학적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한 얼음을 즐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석빙구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석빙구에 담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슬기를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 조상님들의 어떤 지혜와 슬기에 담긴 문화재를 가지고 와서 계속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비문학 읽는 방법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